여러분, 김정우입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이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은 변절자다, 아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양소영 위원장은 5월달부터 민주당을 위해서 침묵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위원장은 그 김남국이가 고액 가상화폐 거래 논란이 있을 당시에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 악성 공격에 휘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 양소영 위원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양소영도 깊이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소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지금도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나는 탈당을 한다. 변절자 이재명 같은 이런 사당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이낙연 당으로 합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2월 초예요. 일단 2월 달에 60명 이상이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 요거 제가 팩트 있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지금 천천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양 위원장이라는 이 대학생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이재명을 믿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혁신과 통합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종민, 조웅천, 이원욱 의원을 버리고 이현주 의원을 받아들이려는 당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양 위원장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아주 팩트 있게 얘기를 하네. 젊은 정치인이 정말 똑똑하네요.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만 위한 당이다. 그 누구도 이재명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왔다. 주변 동료들은 나보고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루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미래당 합류를 선언을 한 양 위원장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에서는 권력에 추종하는 것이 제1의 우선순위였다면서 나는 더 이상 거대 양당제에 기대할 수는 없고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정치에 나는 동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에 분당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의 그 정무조정부실장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같은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2주일 안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아주 대거 탈당이 러시를 이룰 겁니다. 분명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기자회견 이후에 호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김지호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명인의 마을 개인적 문제들의 측정성 글, 요거 기자회견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무조정부실장, 이 사람 압박이 이재명의 위증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양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회견하기 전부터 대학생 위원회를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시고 오더식 정치의 형태를 계속 번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으로 그런 분위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본인이 그냥 완전히 지쳐가지고 탈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도가 이재명 당이다. 학살을 해도 기가 막히게 사람을 후려칩니다. 억울한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것이다. 아까 그 양 위원장 한 얘기 있잖아요. 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도 다 탈당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 청년의원회도 아마 탈당을 하기 위한 수술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쑥대밭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준석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초상집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 3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소수 정당, 제3지대 당들은 아마 국민들이 대한민국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절대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게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3지대 선호도를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대까지 지지율이 올라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홀로 서기도 가능한 것처럼 환호했던 그런 이준석 신당 완전히 충격이 엄청 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보기 좋습니다. 예. 계속 이준석이가 저렇게 커피 풀린 망아지처럼 저렇게 날뛰고 다니니까 개혁신당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정치인들 엄청 타격받겠죠.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당도 빈집돼버릴 것이고 이준석이도 완전히 날아간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날개를 다를 것이고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대충 국민의힘이 제1당으로 발돋움할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부활해가지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난리 났잖아요. 이재명한테 모든 권한을 줘가지고 완전히 1인 독재당이 돼버린 그런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진보도 좌파도 이제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 기로에 서서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아마도 무언가 대한민국 그 정치판이 바뀐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